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집행부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것이 안전행정부가 고시한 지방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요즘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경남도의회를 보면 도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경남도의회 본회의 첫날, 도정질의에 나선 한 도의원. 경상남도가 오는 6월이면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된다며 홍준표 경남지사를 치켜세웁니다. 홍 지사에게 재정 건전화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홍보할 기회까지 줍니다. 도지사 취임 이후 3년 만에 1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전부 다 갚는다는 것은 120년 경남 도정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실로 엄청난 성과입니다. 경상남도의 핵심 사업인 진해 복합 리조트가 정부 공모에서 탈락한 원인을 묻는 한 도의원. 글로벌 테마파크가 지난달 문체부의 복합 리조트 공모 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묻지 못해 제대로 된 답변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앞으로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를 세계인이 찾는 경상남도의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 질의를 한 도의원은 모두 8명. 경상남도 산하기관장 2명이 주민소환 허위 서명에 연루돼 입건됐지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질의는 없었습니다. 그 도민을 대표해서 도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못하면은 도의회 존재 의의는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고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본회의 첫날 전체 경남도의원 54명 가운데 오후까지 본회의장을 지킨 도의원은 20여 명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경남 선거구 16곳의 총선 예비 후보자와 공약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재선을 노리는 여당 현역 의원을 상대로 4명의 예비 후보들이 경합하는 창원 진해구를 송현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창원 진해구엔 5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현역 의원인 김성찬 새누리당 예비 후보는 해군 참모총장 출신입니다. 육군 항공기 정비단을 이전해 고도 제한을 풀겠다는 것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앞으로 4년은 진해 발전의 골든타임입니다. 제가 재선이 되어서 더 힘있게 모든 정책을 추진해서 살기 좋은 진해를 만들 자신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춘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진해 중소기업협의회 회장입니다. 청년층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과 진해를 해양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물경제 전문가인 저 박종춘이가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협중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종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해군교육사령부를 이전해 관광복합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해군교육사를 재배치하여 제왕산과 진해만을 되찾고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만들어서 훌륭한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부산시 편입으로 진해를 자치구로 만들겠다는 것 등을 약속했습니다. 진해가 부산 통합으로 자치구가 된다면 구청장을 우리 손으로 뽑고 경제특구청, 신앙만 일자리 확보로 인구 30만, 예산 1조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최영길 국민의당 예비후보는 진해경제실천연합회 공동대표를 역임했습니다. 해군교육사를 이전해 진해를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위원 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꾼들이 오직 진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입법하겠습니다. 창원시 통합 이후 상대적 소외감을 극복하는 대안을 누가 제시하느냐가 창원 진해 선거구 표심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밀양에 신공항이 유치되면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과 연계한 에어시티 개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는 어제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신공항이 밀양에 들어서면 나노융합 국가산단의 첨단 기업들의 입주가 쇄도할 것이며 기존 규모로는 공장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한 후속 조치로 경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하 선물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행동강령 규정이 이번에 삭제됐습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인사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10년 넘게 표류해온 함양 다공리조트 개발 사업에 대해 함양군이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사업이 무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진입로 개설에만 350억 원이 투입된 데다가 사업 무산에 따른 피해 역시 주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5년 함양군이 한 민간 투자업체와 맺은 협약식입니다. 함양군 서하면과 지곡면 일대 7,200억 원을 투입해 골프장과 스키장 등 대규모 관광 휴양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개발 예정지는 적막감만 감돕니다. 자금난에 빠진 시행사가 각종 부담금 800억 원과 세금을 체납하면서 착공은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결국 함양군이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고 10년을 끌어온 대형 개발 사업은 무산될 처지입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해주겠다는 시행사 말만 믿고 평생의 터전을 팔아야 했던 주민들. 폐허가 된 집을 고치지도 못한 채 10년 가까이 버텼는데 이제는 오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비가 새도 손도 못 대고 어디로 가고 싶어도 뭐 당장 뭐 집을 사서 갈 수도 없고. 게다가 함양군은 지난 2011년 리조트 진입로까지 개설했습니다. 리조트 개장에 대비해 4차로로 확포장된 도로입니다. 국도비 등 350억 원이 넘게 투입됐지만 통행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경제 여건상 개발 사업이 붐이 일어나고 실행 가능성이 있고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철저한 타당성 분석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대형 개발 사업. 350억 원 예산만 낭비하고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공기가 날로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기온은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구름량 많은 모습이지만 낮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녕과 함안 0도, 창원은 영상 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김해 10도, 창원과 고성 9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낮 기온 7도 안팎에 그쳐 체감 추위는 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찬바람이 밀려오면서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상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오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5년마다 하는 산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2016 경제총조사 실시본부를 꾸렸습니다. LG전자가 이탈리아 소비자 매체의 성능평가에서 세탁기와 냉장고 모델이 각각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로 공예 디자인을 지원하는 디지털 공방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경남무역협회가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 전략 수립을 돕는 수출 원정대 행사를 11월까지 4차례 개최합니다. 창원시가 장애인 콜택시 감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위원 3명은 창원시가 협의도 없이 장애인 콜택시 100대 가운데 46대를 감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장애인 콜택시 100대 가운데 노후 차량 46대를 운행 중지하는 것이라며 감차하더라도 의무 보유 대수 52대를 넘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26일 홈 개막전을 여는 경남FC가 어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김종부 감독은 올해로 창단 10년 차를 맞은 경남FC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4강 진출을 목표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